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놀이터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청약 통장 얘기는 제가 앞서 여기 청년 우대형 그 청약 통장 그 설명할 때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 내용은 요 영상이 있으니까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내용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주택청약저축하고 옛날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요 내용도 여기 그 청년우대형 이쪽 그 영상 올려놓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 얘기를 해놨으니까 일단 요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볼 거고요. 일단 좀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전에 이렇게 청약예금, 청약저축 이렇게 민간분양, 공공분양 이렇게 딱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었지만 요거는 민영, 공공 모두 국민주택, 제가 이건 공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 소위 그러니까 만능통장이라고 좀 불리면서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가입 대상은 연령 제한 없고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주하는 재외 동포도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애기들 누구나 부모님이 가입을 시켜 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가입할 때는 그 서류는 크게 뭐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되면은 신분증,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만 19세 이상, 성인은 신분증, 만약에 그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이건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 학생인 경우에 주민등록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분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져가야 할 서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재외동포나 외국인 거주자, 뭐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게 있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청년 우대형하고 좀 차이는 이겁니다. 뭐 일단 가입 조건이 좀 뭐 틀린 부분도 있죠. 이율입니다. 여기 보면은 1개월 이내는 이자가 없습니다.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1% 이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일단 예치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은 1.5% 그리고 2년 이상부터는 쭉 1.8%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립금액은 이제 2만원에서 50만원이 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단 그 잔액 나중에 예치금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주택을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예치금 기준 때문에 그러고요. 잔액이 이제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1,500만원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매월 그러니까 50만원 초과해서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1,500만원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1,500만원이 초과될 때는 일단 매월 그 5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넣어지지도 않겠지만은 이렇게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의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입자가 사망 시 이 조건에 해당돼야지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 중에 하나 큰 거, 그쵸. 요게 좀 큰 부분이죠.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연말정산 그 소득공제 부분인데요. 무조건 다 가입자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가입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총급여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소득공제 한조도 내가 아무리 지금 뭐 그 해에 뭐 50만 원씩 해서 50만 원에서 그 12개월로만 600만 원 되겠네요. 너도 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최대 그 240만 원, 한 월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한도에서 40%, 최대 9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좀 일부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좀 해당이 될 거고요. 전용 면적 이제 85제곱미터 초과주택 9평형으로 한 34평형 되고요. 요거 당첨될 때는 여기 보시지만은 그 일부 그러니까 낸 거, 그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좀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 용도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민영, 공공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민영 조건은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 보통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든가 수도권 외 지역, 지방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뭐 서울이나 요즘 이렇게 그 청약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이상 해야지 1순위 조건이 만족이 되죠. 그리고 참고로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 이제 할 때는 이제 무주택자한테는 청약 가점제 이제 계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때 별도로 다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성년 전에 왜냐면 이제 청약 가점제 계산할 때 그 무주택 기간하고 요 중에 가입 기간 여기에 좀 점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년 전에 가입한 기간이 아무리 2년을 넘어도 2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요. 일단 예치금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 있는 거 다 인정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 분양 청약 이런 거 실전이나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포인트만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치금 기준은 뭐냐면은 잠깐 면적을 볼게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102제곱미터 40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135제곱미터 하여튼 요런 평수 요거는 어쨌든 그 아파트 전용률에 따라서 다소 이 평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 서울 부산인 경우에는 이거 가운데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40평형 하고 싶으면은 600만원 들어가 있으면 공고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타 광역시, 인천, 뭐 광주, 뭐 울산 이런 데가 되죠. 400만원. 기타 시구는 뭐 경기도도 이제 포함이 되죠. 예, 300만원. 이 조건을 그 공고일 기준으로 만족이 돼야 됩니다. 물론 예치금액이 높을수록 밑에 거는 다 할 수 있고요. 앞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500만원까지는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이 조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치금이 예를 들어서 1,500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 어떤 면적이든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그 예치금이 공급주택 소대지가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있는 분이 뭐 만약에 지금 여기 좀 과천하고 뭐 위례 이런 데가 좀 이슈인데 과천을 청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공급이 되면은 서울 거주하신 분은 서울지 그 거주 요건에 만족한 청약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 민영주택 이런 청약할 때는 납입 횟수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있어도 크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가입 기간하고 왜냐면 청약 가점제 계산할 때 가입 기간 점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뭐 2년 이상 뭐 해야 된다 이런 가입 기간하고 공고일 기준 이런 예치금 조건만 만족하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뒤에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다 다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청약 종합저축으로 만약에 공공분양을 만약에 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1순위 조건은 일반적으로 한 12회 이상 납입하거나 뭐 6개월 이상이면 다 가입이 하는데 지역 조건에 따라서는 2년 이상이나 24회 해야지 1순위가 됩니다. 지금 과천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매월 10만원 이상씩 넣어도 공공분양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그 회차 인정 또한, 민영 분양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아무리 많이 넣었다고 해도 24회까지만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법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국민주택 청약할 때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 우선 받을 권리.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따지느냐. 만약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이다 이러면은 1순위는 일단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이 돼야 되고요. 저축 총액이 많아야 됩니다. 이 저축 총액이 많다는 거는 매월 그 10만원이 최대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능분이 유리하다. 그런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분은 저축 총액보다는 2만원씩 넣더라도 납입 횟수가 많은 분한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등 이런 순위 발생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공분양은 어쨌든 연체 없이 납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연체가 됐더라도 일단 횟수는 인정은 되는데, 근데 연체가 많은 경우에 다음에 넣는다고 해도 이게 바로 이렇게 순차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지나야지 그 납입 횟수가 좀 인정이 되거든요. 요거는 만약에 연체가 많이 되신 분은 별도 은행에 넣었을 때 언제쯤 회체가 인정되는지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납의 경우는 24회까지 가능한데, 여기 써있죠. 선납의 경우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선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씩 내가 2년 동안 24회니까 240만원 일시불로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는 24회차를 넣었다 그래서 바로 24회 횟수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매월 그렇게 1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매월 이렇게 회차가 인정된다. 예, 그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거, 공공분양, 공공임대는 일단 가입 기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시죠. 여기 납입 횟수가 또 중요하고요. 이게 납입 금액 월 10만원 최고 인정한다고 그랬죠. 예, 이런 기준으로 예, 그 주택 공급 입주자를 좀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청약저축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은 참 좀 아까운 거죠. 민영으로 돌리기에는. 왜냐하면 민영으로 돌릴 수 있지만 다시 청약저축으로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기준으로 그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랫도록 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이제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이 내용은 제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이런 거는 제가 또 한번 다룰 거고요. 참고로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나이 연세에 드신 분들 혹시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은 꼭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꼭 한번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은 나중에 분양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일단 납입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인정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입은행은 자,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참고로 제가 여기 뒤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한번 주택청약 종합저축하고 우대형하고, 물론 요건 좀 그 자격이 돼야 되지만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요걸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요. 참고로 요 통장은 다 국가에서 관리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우대를 다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은행은 대행기관이라는 겁니다. 대행기관.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청약통장 관련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다 알고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지금 부동산 세금 놀이터. 예,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제 부동산 세금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가급적이면 쉽게 좀 한번 재밌게 접근해 보고자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바꿨고요. 예, 부사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예, 요거를 계속 제가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올릴 때마다 매번 제가 올리는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뭐 구독을 누른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